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 내가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세상을 미친 듯이 바꾸려고 했던 한 남자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도 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화성에 인간을 보내겠다? 우주선을 다시 쓰겠다?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겠다? 보통 사람이라면 야,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웃어버릴 텐데 그는 진짜 해버렸어.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나는 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 준비됐지? 좋아. 지금부터 내가 다룰 이야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야. 빌, 미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때는 1980년대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소년이 깊은 밤까지 책을 읽고 있었지. 보통 아이들이라면 이 시간에 자야 하는데. 그런데 그는 백과사전을 들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 그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야.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사람들은 지구에서만 살아야 할까?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만약 내가 저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어른들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대충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그는 그런 대답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 그는 말했지.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와, 10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나는 그때 오늘 간식으로 뭐 먹을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는 앞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었어. 이 남들과 다른 아이. 일론은 어릴 때부터 좀 특이했어. 일론? 내 차례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 아, 네, 죄송해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 또 자기만의 세상에 빠졌네. 그런데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에게 세상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넓었거든. 그가 9살이 되던 해, 그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탐독하기 시작했어. 잠깐만, 9살이 백과사전을 읽는다고? 그냥 단순한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의 관심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책만 읽어? 게임도 하고 놀아야지.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야. 미래로 가는 문이야. 그리고 그 문을 연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 3. 첫 번째 도전. 그는 10살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 그 당시 컴퓨터를 만지는 10살? 거의 없었겠지. 하지만 그는 스스로 독학해서 프로그래밍을 익혔고 12살 때 블라스타라는 게임을 만들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게임을 잡지사에 팔았다는 거야. 12살짜리가 게임을 팔아서 $500를 벌었다고? 보통 애들이 $500 받으면 장난감부터 사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달랐어. 그 돈을 더 많은 책과 컴퓨터를 사는 데 투자했어. 그 순간 그는 알았어. 내가 만든 것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의 진짜 꿈은 더 컸거든. 이건 시작일 뿐이야. 4. 더 큰 세상을 향해 실리콘밸리로 가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그는 혼자 캐나다로 떠났어. 17살. 주머니에 든 건 단돈 $2,000. 그리고 이루고 싶은 커다란 꿈 하나. 살 곳도 아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농장에서 곡식을 나르고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하루 18시간씩 일했어.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실리콘밸리로 갈 거야. 그리고 그는 결국 미국으로 가는 기회를 얻었어. 오, 실리콘밸리에서의 첫걸음. 머스크는 미국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 거기서 그는 경제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공부했어. 그 이유? 경제학을 배워서 회사를 운영하는 법을 알고 싶었고, 물리학을 배워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졸업 후 스탠퍼드 박사 과정에 합격한 그는 단 이틀 만에 자퇴해버렸어. 왜냐고? 지금 당장 회사를 시작해야 해. 그가 만든 첫 번째 회사 집2.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YMCA에서 샤워하며 버텼어. 그렇게 밤낮 없이 코드를 짜면서 실리콘밸리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결국 그의 첫 번째 회사는 4조 8천억 원에 인수되었어. 와, 여기까지가 그의 시작이야. 하지만 이건 진짜 시작일 뿐이었어. 6. 온라인 금융혁명을 시작하다. 1999년 인터넷이 점점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 그런데 온라인으로 돈을 보낸다고? 사람들은 말했지. 말도 안 돼.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어. 미래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그는 엑스콤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 이게 바로 페이팔의 시작이야.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경쟁 회사 컴피니티가 있었거든. 보통 사람들은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잖아? 그런데 머스크는 함께 합치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페이팔이었어. 페이팔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 특히 이베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수적인 결제 수단이 되었지.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졌어. 머스크, 당신은 더 이상 CEO가 아닙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그렇게 그는 CEO 자리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페이팔의 가장 큰 주주였어. 2002년 페이팔은 15억 달러, 약 2조 원의 이베이에 인수되었고, 머스크는 1억 8천만 달러, 약 2,400억 원을 손에 쥐었어.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났겠지?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쓰지도 않았어. 그가 선택한 건 우주. 7. 불가능을 가능으로 스페이스 X 창업. 왜 우리는 아직도 화성에 가지 못했을까? 왜 우주로 가는 비용이 이렇게 비쌀까? 페이팔을 팔고 부자가 된 머스크는 갑자기 인터넷에서 로켓 판매를 검색했어. 잠깐, 뭐라고? 로켓을 산다고?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살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직접 만들기로 했어.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중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스페이스 X를 창업했어.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 로켓을 만든다고? 우주 사업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는 확신했어.
우리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로켓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첫 번째 로켓 펠컨 1이 발사되는 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3, 2, 1.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어. 그리고 폭발. 첫 번째 로켓 실패. 두 번째 로켓 실패. 세 번째 로켓 또 실패.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는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부었어. 마지막 네 번째 발사.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순간. 로켓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어. 그 순간 그의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 8. 나사와 손을 잡다. 우주 산업의 새로운 시대. 스페이스 X는 살아남았지만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 통의 전화. 우리가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나사. 2008년 12월 스페이스 X는 16억 달러, 약 2조 원 규모의 나사 계약을 따냈어. 민간 기업이 우주 사업 계약을 따낸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 이제 스페이스 X는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우주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되었어.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 우주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비웃었어. 로켓이 다시 착륙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는 끝없이 실험했고 2015년 펠컨 9 로켓이 성공적으로 착륙했어. 그 순간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 9. 인류를 위한 새로운 행성, 화성 이주 프로젝트. 그는 항상 질문했어. 왜 우리는 아직 화성에 살지 않는 걸까? 그의 목표는 단순한 우주 여행이 아니었어.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켜야 한다. 그가 만든 로켓은 점점 더 발전했고, 그는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우주선을 설계했어.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 가능하고 100명 이상을 태우고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초대형 우주선이었어. 사람들은 또 그를 비웃었어.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는 말했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스타쉽이 첫 번째 고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 이제 인류는 화성 이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10. 끝나지 않는 도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화성 이주도 중요하지만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해. 그래서 그는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 혁명을 일으켰어. 사람들은 또 비웃었지. 전기차? 그건 장난감이지. 하지만 머스크는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이 되었어. 그는 태양광 에너지, 인공지능, 심지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까지 개발하고 있어. 그는 말했어. 나는 불가능한 꿈을 꾼다. 하지만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든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져.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당신은 멈추지 않을 건가요? 미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오늘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 어땠어? 우리들의 미래를 여는 지식의 열쇠, 비욘드 더 오디오북.
다음에 또 만나. 속에 갇힌 새